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소미모 그리고 섭이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12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무사 시험 발표난 지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래서 아마 유예생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슬슬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이제 그 세무사 준비를 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쳤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었는지 조금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유예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떤 다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었는지 각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첫 번째 동차 시험을 보고 저는 당연히 이제 합격을 못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그 유예 종합반을 바로 등록을 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올 때 이제 머리를 완전 쇼컷으로, 지금 섭이 머리처럼 쇼컷으로 자르고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감는 시간, 말리는 시간조차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완전 쇼컷처럼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모든 시간을 아껴가지고 공부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서울에 상경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동차에 떨어지고 유예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1차 시험을 다시 봐놓거나 아니면은 토익을 다시 점수를 맞춰놓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때는 이제 토익 점수가 2년까지만 유효했기 때문에 그 유예를 떨어지면은 다시 또 토익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약간 보험식으로 나는 1차 시험도 다시 봐놓고 토익도 봐놓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자체가 내가 2차 유예에서 떨어질 거를 대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예 보험 따윈 없다, 보험 따윈 필요 없다, 그냥 요번에 무조건 합격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걸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좀 저는 그거에 좀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냥 나는 마이웨이 마이웨이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유예 공부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12월에 유예 종합반을 시작을 하니까 그때 서울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차나 뭐 그런 거 다시 준비한다고 하면서 선택 과목들 뭐 민법이나 행소법, 또 상법인가요, 하나가? 그 세 가지를 뭐 추가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토익을 추가로 공부한다든가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면서 약간 내년에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놓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섭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유예를 시작을 했었는지? 사실 저도 유예를 하면서 그 1차 때, 동차 때 사실 붙을 거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히 뭐 실망했다든가 약간 그런 거는 없었어서 심리적인 좀 충격은 좀 덜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업무 관련해가지고 뭐 예비세무사의 세무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기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번에 좀 붙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그 기대 어린 그 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으면 생각보다 약간 심적인 그런 그 상실감이라 그래야 되나? 기대했다 떨어졌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클 것 같아서 약간 잘 봤더라도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냥 혹시 그냥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조금씩이라도 책을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어떤 대단한 각오나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올해 되든 내년에 되든 어쨌든 이 시험에 무조건 붙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빨리 붙었으면 좋겠으니까 올해 안에는 반드시 끝내겠다, 뭐 다짐 약간 이런 걸로 한 거 말고는 특별히 어떤 큰 다짐을 한 건 없었고, 동차 때보다 조금 바뀌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공부하러 갈 때 핸드폰을 두고 다녔어요. 핸드폰이 생각보다 그 들고 다니면은 뭐 잠깐만 봐야지, 뭐 한 10분 정해놓고 봐야지라고 하지만 핸드폰 보는 거 자체가 약간 계속 뇌를 쓴다 그래야 되나? 꽤 피로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잠깐 하더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다 보니까 핸드폰 한번 잡으면은 10분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두고 다녀가지고 공부 시간이 확실히 확 늘더라고요. 그 정도? 그 정도 변화가 있었다. 유예 때는. 네,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유예 공부를 시작할 때 유예 종합반을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12월부터 2차 시험이 있는 8월까지 한 대략 8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크게 이제 기간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큰 틀을 짰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회독수를 조금 여러 번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독수를 돌리면서 좀 내용에 익숙해지고 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 8개월 중에서 뭐 예를 들어 5번 정도는 내가 이 전체 내용을 돌려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유예 시작할 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첫 회독은 한 2개월 정도 잡고 공부를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6주, 그 다음에는 4주, 2주, 1주 이렇게 간격으로 점점 이제 기간을 줄여가면서 회독수를 늘렸고 일요일마다는 그 세법학 모의고사를 치는 GS 동차반인가? 이제 세법학 모의고사를 보고 전체 풀이 과정 듣고 하는 것까지 해서 오전 오후를 다 썼고 다른 부분은 회계학 모의고사 같은 건 스터디를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매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구술 스터디는 그거는 매일 저녁에 이제 한 번씩 하면서 거의 7개월 내내 매일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그 회독수 하는 거랑 약간 반대로 구술 스터디는 처음 시작할 때는 범위를 이제 좁은 범위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다 외워서 그날 이제 전체 범위에서 어느 부위를 문제를 내도 다 맞출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냥 진짜 통째에서 한 문제 내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단련을 해가지고 세법학 시험 볼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전체적인 기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회독수를 늘리고 모의고사로 좀 감을 익히고 그리고 구술 스터디 하면서 계속 암기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3가지 방법으로 유예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내뱉음으로써 뭔가 정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장 자체를 그냥 통째로 계속 외우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세법학에서는 확실히 뭔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법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 자체를 그렇게 외운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중요한 그 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루틴을 짜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서비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말해주세요. 사실 저는 공부하던 당시에는 특별히 어떤 그 방법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시 돌아보니까 그렇게 학원 다닐 때도 혼자 공부를 했고 집 앞에 독서실 끊어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막 누구랑 어떻게 하면서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다 이런 건 없었고 모든 수험 공부가 똑같은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어떤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세법 전체를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파이널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다 찝어주세요. 사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별 3개. 조금 뭐 몇 년 전에 나왔었던 거니까 조금 애매하면 별 2개. 이건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고 안 나올지도 모르겠으니까 별 1개 이런 식으로 좀 정해주시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것들을 종합반에서 배웠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저는 공부하는 그 내용이 되게 균일했어요. 매일매일. 오전에는 그 재무회계나 그 원가회계에 대한 그 회계학 일부 그 문제풀이를 했었고 그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도 한 1시간 정도는 그 세무회계 푸는 거 그리고 저녁 때는 세법학 저녁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용하고 집중이 잘 돼가지고 세법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저녁 시간에는 그거를 직접 쓰고
약간 나가서 조용한 데서 한번 얘기하면서 정리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특별한 내용을 공부했냐라고 하면 그런 거보다는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거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그게 머리로 그 뭔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반복적인 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전에 막 그 약간 지엽적인 부분은 쳐내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뭐 작년 바로 직전 연도에 기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안 중요하다고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짚어준 이제 내용들은 이제 저도 아예 또 안 보기는 좀 약간 불안하니까 맞아요. 이제 저도 이거는 무조건 지금 한 번 보고 시험 볼 때까지 안 까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만 보고 끝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몇 군데 이제 쳐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1월 달에 한 번 봤으면 시험 때까지 아예 한 번도 안 봐도 괜찮다. 이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놓고 점점 공부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저도 생각했었던 거라 가지고 되게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유예 준비하시는 세시생 분들한테 각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유예 때는 압박감이 좀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압박감 때문에 내가 세워놨던 스케줄이나 나의 어떤 그 데일리한 그 루틴들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유예 때 특히 공부가 좀 그 흐지부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제 그 내 생활대로 내 루틴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 평정심이나 내 그 컨디션 같은 거를 잘 유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이고 저희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이렇게 빨간 색깔 옷으로 맞춰서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약간 연말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크리스마스 몽글몽글한 느낌의 분위기들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연말까지는 좀 놀고 연초부터 새로 시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남들이랑 같이 놀지 말고 지금 공부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년에는 친구들하고 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독하게 먹고 친구들도 공부하는 친구 굳이 불러내지 마세요. 그 보신각 종치는 거 보러 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거 보러 가면 안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진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연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꼭 보러 가지 말고 독서실에서 공부하세요. 지금 2차 유예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년에 있을 1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에 그 영상 찍었을 때만 해도 1000명 기념으로 Q&A를 찍었었는데 지금 거의 2000명 구독자가 됐더라고요. 감사하고 저희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 될 때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영상을 또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상 영상들도 어쨌든 세무사의 일상이고 어떤 일 하는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일상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